다들 데이 하와! 아이고 다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게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시죠? 여기에 이제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한 개가 뭐가 있었냐. 재생 목록 여기 들어가면 자 여기 차이나 뉴스 중에 위험한 가짜 음식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쪽 안으로 딱 들어가면 제가 중국의 위험 식품 관련돼 가지고 다뤘던 정말 중국의 식품 중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식품들을 다 이렇게 다 웬만한 거 다 다뤄놨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진짜 위험한 음식들 다 피해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약 한 반년 전? 반년인가 1년인가 그 전쯤, 반년에서 1년 전쯤에 이미 다루었던 그게 여러분들 이제서야 한국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산 이 식품 절대 먹지 마세요. 이거 제가 반년 전에 다뤘던 건데 뭐냐? 중국산 마늘종이랑 중국산 시금치, 즉 여러분들 초록색 중국산 야채는 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떴길래 제가 대충 봤어. 내용을 이렇게 딱 대충 보니까 그냥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 농약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왜 중국산 초록색 야채를 먹지 말라라고 했냐면, 중국은요 초록색 야채, 그게 시금치든 배추든 마늘종이든 뭐든 간에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각종 화학약품은 기본이고 농약, 심지어 색소까지도 뿌려버립니다. 근데 그런 화학약품이 정말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안 좋냐? 어린 애들이 먹으면 그건 진짜 신장과 간장 작살나는 거는 기본이고 후천적인 그런 장애까지 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년 전 그리고 반년 전 그 사이에 중국의 진짜 이상한 음식들이 제일 크게 이슈될 때 그거 어차피 중국으로 다 수입되거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방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다 먹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꼭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런 것들 미리 알아놓으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키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익식품 판매업체인 서울 송파구 소재 어디에서 수입 유통한 마늘종과 냉동 시금치의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날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식품들에서는 잔류 허용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각각 감귤류 곰팡이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마잘릴과 고추 감자 등의 역병과 오이 배추 등의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파목사돈 이런 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 화학약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늘종과 이런 시금치가 한국으로 얼마나 수입이 됐냐면 5만 킬로그램, 마늘종은 약 5만 킬로그램이 수입이 되고 시금치는 약 2만 2천 킬로그램이 수입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반년 전, 1년 전부터 중국에 이거 여러분들 이 마늘종 이거는 그냥 중국의 위험 식품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재생 목록 가서 중국의 위험한 음식들이, 식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쫙 찾아보세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중국산 식재료 자체를 그냥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거는 다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느냐? 중국에서 수입한 모기버섯, 중국산 모기버섯인데 이 버섯 위에 있는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쓰는 웬만한 야채들은 다 중국산인 거 아시죠?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산 야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무방비 상태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장기간 복용하잖아요. 계속 먹잖아. 여러분들이 노후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건강한 노후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60, 한 70부터 죽을 때까지 누워있는 인생이야. 각종 무슨 관을 꼭 꽂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1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이거 이제서야 한국에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했으니까 이제 터졌겠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중국의 식재료는 이미 수입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또 위험한 것들 또 뭐가 있을까? 대파, 가지, 호박, 마늘도 있고 배추, 무, 그렇지. 너무 많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제발 구독하시고
뭐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본인과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원산지 꼭 따져보고 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산지 엄청 많이, 저도 옛날에 원산지 그렇게 안 따졌어. 지금 엄청 따집니다. 옛날에 저도 어릴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어른들이 원산지를 그렇게 따질까? 그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는 그 어르신들은 이미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누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중국 호거 무한리 필집 많잖아. 거기 보면 막 야채들 엄청 싱싱하고 막 그 야채들 모기 버섯 뭐 버섯 종류 야채 종류가 진짜 종류별로 다 있고 엄청 많아. 막 먹으라 그래. 근데 그 두당 2만 얼마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야채값이 얼만데 그게 다 중국산이야. 100%예요. 국산으로 그렇게 뷔페 그거 못 차려. 청경채, 여러분들 청경채 제 말했잖아요. 초록색 잎사귀가 달린 야채는 다 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토마토 1년이 지났는데 상하지 않는 토마토 기억해요? 저번에 음식 시리즈 했을 때 토마토가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안 상해? 말이 안 되잖아. 1년이 지났는데 상하지 않는 마늘, 여러분들 마늘은요 국산 마늘 이런 것들 한 2주도 필요 없어. 한 1주 정도 이상만 지나가도 이제 노릇노릇하게 뭔가 이제 막 투명해지고 마늘들이 상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거보다 한 2주, 3주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곰팡이가 펴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1년을 놔뒀는데 애가 깨끗한 그런 마늘. 여러분들 먹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폭로할 음식이 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폭로할 음식이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보셨어요? 성인용 인형을 판 중국 쉬인이 중국에서 이제 유통업체죠, 그죠? 온라인 유통업체, 뭐 알리바바 이런 거잖아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소포 20만 개를 다 뜯어보기로 프랑스 정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 거래 플랫폼 쉬인의 프랑스 내 운영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쉬인을 통해 배송되는 모든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프랑스 공공회계부 장관은 지난 6일 X를 통해 샤를 드골 공항 세관이 쉬인에서 발송된 소포 20만 개 전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금 및 통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쉬인에 대한 사이트 운영 중단 절차의 하나로 48시간 내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워낙 중국에서 이렇게 택배를 보낼 때 안에다가 장난을 많이 치고 불량의 물건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도 기사가 계속 나와요. 뭐 중국에서 들어온 뭐 어떤 뭐 물건에 어린이 장난감에 혹은 무슨 뭐 인형에 뭐 이런 거에 뭐 발암 물질 기준치의 몇십 배 초과 검출 이런 거 엄청 뜨잖아요. 프랑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칼을 뽑은 듯한데 한국은 가만히 있죠. 한국은 심지어 뭐 성수동에서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야 뭐야 이거, 야 그냥 뭐 장려 하나? 중국 거 더 시키라고? 뭐 팝업 스토어 하고 뭐 난리야. 야, 그리고 중국의 이런 업체들, 회사들은 참 쉽게 한국으로 진출해. 그죠? 한국의 어떤 회사든 중국 진출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힘든데, 절차가 어마어마한데, 중국 애들은 그냥 막 들어와. 야,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심지어, 와. 자, 여러분들. 알리바바가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하면서 홍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에요? 물론 이게 뭐 공식 명절은 아니지만 한국으로 하면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잖아. 빼빼로데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론 이게 상업적인 그런 만들어낸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지금 한국에서 11월 11일을 이거는 솔로들의 날이다. 즉 중국의 꽝꾼지에 중국의 솔로 날이다 하면서 한국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중국의 11월 11일은 말 그대로 1111이잖아. 1이 뭐야? 하나란 뜻이잖아. 솔로.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솔로들이 날이라 이거야. 솔로들은 그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엄청 쓰는 그런 날이야. 이거를 지금 한국까지 가져와가지고 한국에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렇게 상식이 있고 어느 정도 아는 좀 성인 어른들이라면 지금 이게 중국의 수작들이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작전이고 전쟁인 거예요. 소리 없는 전쟁이고 정말 다양한 한국을 잠식하기 위한 작전이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요즘 모르는 G세대 청년들, 어린애들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이런 흘러 들어오는 중국 문물에 세뇌가 당하는 거예요. 딱 언제랑 똑같느냐? 중국이 홍콩을 먹기 일보 직전에 중국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모든 문물, 문화 이런 것들을 홍콩으로 싹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찐 홍콩을 수호했던 홍콩의 인구가 중국 대륙 본토의 인구한테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홍콩에는 어떤 법안들이 있죠? 홍콩은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이 홍콩을 수복해 갈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国两制예요. 홍콩은 비록 중국이란 나라에 속하지만 그래도 체제는 홍콩 원래의 체제를 존중을 한다. 원래 홍콩대로 따로 관리하겠다. 이걸 약속했거든. 지금 봐봐, 홍콩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냥 아무 특색 없는 중국의 그냥 한 도시에 불과해. 그리고 홍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콩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자유가 없고 홍콩의 자본들은 다 빼나가고 있고 홍콩의 부자들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없어졌으면서 정말 돈이 있고 부자들은 이민을 많이 갔었죠. 지금도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중국의 뭔가를 한국에 덮어 씌우려 그래. 그리고 이런 유통업체에서 중국에서 보낸 그런 뭐 소포나 뭐 이런 택배들 중에 문제 있는 것들 진짜 많거든.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냥 뭐 중국에 뭐 문제 있나 보다. 뭐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 중에 그냥 뭐 발암 물질이 뭐 몇십 배 검출됐나 보다. 그거 끝이야. 정부는 뭐 제재 이런 거 안 해. 프랑스는 지금 중국 뭐 슈인에서 들어오는 것들 뭐 택배 20만 개 다 까보겠다. 다 검수하겠다 이러잖아. 한국은 그냥 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거의 작년에 얘기했을 거야.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때 반년 전인가 정말 오래전에 얘기했어. 중국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여의도 7개다. 근데 이 속도는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여의도의 면적의 한 10개 정도를 중국인들이 소유하게 될 거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더 이상 부동산이나 땅이나 집 이런 걸 이제 못 사. 지금 대출 다 막혔죠. 심지어 지금 집 사면 세무조사까지 들어온대. 이건 무서워서 뭐 한국인이 한국에다가 집을 사겠어요? 땅을 사겠어요? 근데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은 그냥 아무 제재 없이 막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주도 얘기 나와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제주도 최근에 주변에서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봐.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 많아? 대답이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중국어가 다 들리던데? 식당을 가도 중국어, 카페를 가도 중국어, 주변에 그냥 어딜 가나 중국어는 다 들린다. 이 얘기를 해요. 강남도 슬슬 중국 애들이 보인다고요? 슬슬이 아니라 강남은 옛날부터 중국 애들 겁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시죠? 만약에 거기가 재건축되면 대한민국 부동의 1위 아파트가 될 거라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기도 중국 애들 집 렌트해서 살고 있어요. 제발 중국의 제품이라든지 중국의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이런 거 쓰기 전이나 혹은 먹기 전에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턱대고 노 차이나 반중 중국 거 쓰지도 말고 중국 거 먹지도 말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선동이 아니잖아. 정말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라라는 거야. 이걸 제가 재작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난 정말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 그게 우리나라의 국력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이 그게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정말 불량적인 중국산 식재료들이 한국의 밥상으로 올라와가지고 한국인들을 몸을 상하게 한다. 건강에 침투를 한다. 이미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밥상의 침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식재료들이 미국 침투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한국은 뭐 그러면 식당 가지 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도 뭐 당연히 외식 많이 하고 식당을 많이 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걸 알게 된 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저도 식당을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집에서 그냥 해 먹어요. 장 보러 갈 때 무조건 국산 식자재들만 사서 웬만하면.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진짜 차이가 느껴지는 게 집에서는요, 제가 사온 그런 그냥 건강한 식재료들로 집에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먹잖아. 저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전 집에서 집밥 먹을 때 진짜 미친듯이 많이 먹어. 막 먹어. 그래도 소화가 진짜 빨리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내가 외식을 하잖아. 밖에서를 많이 먹잖아요. 소화가 진짜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안 좋고 계속 더부룩하고 진짜 너무 더부룩해.
한 3시간, 4시간이면 소화돼야 될 것들이 막 7시간, 8시간까지 지나가는데도 더부룩하고 막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음식 위에 그만큼 이 화학 재료라든지 혹은 정말 농약이라든지 이런 몸에서 흡수를 못하는 소화시키기가 힘든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난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방부제가 엄청 들어가면 소화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식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전 진짜 집에서 진짜 많이 먹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금방 소화돼. 내가 집에서 왜 많이 먹냐? 소화가 너무 빨리 되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집밥은 정말 빨리 소화됩니다. 차 그냥 한 2잔 하잖아요. 바로 소화되고 바로 화장실 가야 돼. 진짜 빨리 소화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주변에 좀 이렇게 가족분들이라든지 정말 주변의 지인들 다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이제서야 지금 한국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저 이거 진짜 1년 전부터 중국의 위험한 음식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드렸습니다. 근데 맞아. 실제로 저랑 친구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내가 무슨 이상한 음모론 얘기하는 것처럼 봐. 야 그거 뭐 증명된 거야? 야 그거 그냥 소문 아니야? 야 그렇게 따지면 뭐 먹고 살아?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그런 애들, 심지어 내 친구가 그러면 나도 속이 엄청 터지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건 그냥 버리고 가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버리고 가야 돼. 그들한테 더 얘기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약간 의견 충돌 때문에 언성이 높아진다? 그런 감정 낭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먹고 일찍 뒤지라 그래요. 진짜 맞아.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주위에 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정말 진심으로 얘가 걱정돼서 정말 진심으로 얘가 걱정돼가지고 얘 걱정 때문에 내가 얘기해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뭐 먹고 사냐? 뭘 뭐 먹고 살아? 건강한 식재료 먹고 사는 거지.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니? 여러분들 저는 진짜 집에 중국산으로 돼 있는 거 거의 진짜 한 99%가 다 국산이에요. 그 1% 정도 피할 수 없는 중국산들이 있어. 소스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먹는 뭐 양파나 대파나 뭐 방금 여기 나오는 이런 뭐 마늘종이라든지 배추라든지 파프리카, 브로콜리 뭐 저는 무조건 다 국산만 먹습니다. 국산 다 있어요. 뭘 먹어? 먹을 거 많아. 대련님 지금 당장 주방 가서 고추장하고 그런 것들 들고 와서 확인해 봅시다. 그거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산의 고추 소스가 들어간 고추장이 있어. 그거는 고추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의 화학 재료로 만들어낸 고추 소스 향이야. 그 외에 정말 전통적으로 한국 전통적인 고추장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은 따로 있어요. 그걸 먹어 나는. 나중에 살 때 그 뒤에 다 확인해 봐봐. 맞아. 중국산 고추 양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맛을 낸 양념일 뿐이야. 진짜 고추장이 아니야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또 중국에서 이거 이따가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뭐 새싹 나물 새싹 이런 거 있잖아. 새싹 나물이 좋다, 새싹잎이 좋다, 새싹 야채 이런 거 우리 또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새싹은 언제 나요? 새싹은 여러분들 봄에 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새싹은 그냥 봄에 한 번 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요 새싹을 빠르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수확을 해요. 1년 4계절 새싹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사만 놓으면 며칠만 지나면 새싹이 나와요. 이게 돼요. 그렇게 키워낸 새싹 진짜 먹을 수 있어. 그게 돼. 그게 그 호르몬 주사인가 이런 거를 또 무슨 화학약이겠지. 뭔지도 나도 잘 몰라. 화학이랑 이런 주사를 딱 맞잖아. 심지어 중국에서는 그걸 리뷰를 해줬어.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건데 지금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무가 2개 있어. 한 나무는 그 주사를 안 맞았어. 그 농약도 안 뿌리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냥 일주일이 지난 뒤에 와도 가만 똑같아. 심지어 어디는 농약을 안 뿌렸으니까 벌레가 살짝 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벌레가 먹었던 자국이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건강한 거야. 요즘 보면 벌레가 안 먹는다는 건 그만큼 농약이 많이 때려졌다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주사를 놓은 나무는 일주일 뒤에 왔는데 새싹이 엄청 많이 자라져 있어. 아주 싱싱해. 그냥 너무 싱싱해. 그냥 너무 아름다워 애가. 요즘 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정부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정부가 정부 기능을 안 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건 참나 진짜